잘 만난 거죠.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이 특징은, 자, 신축을 처음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죠? 예, 당연히 설계사무소 소장님들을 가장 먼저 만나시게 됩니다. 예, 그런데 설계사무소 소장님들도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스타일이 전부 다 다르시죠. 제가 오랫동안 신축과 이 건축 업계에 있으면서 이 만나뵀던 설계사무소 소장님들의 스타일을 세 부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세 부류에 다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크게 나눠서 세 부류로 한번 제가 나눠봤는데, 여러분들께서 만나게 되시는 이 설계사무소 소장님들도 이 세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이 나를 따르라 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타일은 이제 어찌할까요 라는 스타일이 있어요. 세 번째가 티키타카 하는 그런 스타일이 계십니다. 첫 번째 이 나를 따르라 라고 이제 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경험상의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안을 제시를 합니다. 어찌할까요 스타일 같은 소장님 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책임지기를 좀 싫어하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나 봐요. 그래서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티키타카 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면서 가능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전부 검토를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나를 따르라 라는 스타일의 소장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이 경험상의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안을 그려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서 조금씩 변형을 하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그 최적의 안을 계속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이 나를 따르라 스타일의 문제점은, 물론 이제 설계사무소 소장님이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 소장님의 의견이 맞을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이 모든 건축주의 사정이나 모든 건축주의 성향이 지금 모두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계가 진행하는 중에 이 갈등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설계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건축주분도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축주분도 주위에서 이렇게 듣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의견을 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나를 따르라라는 소장님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설계사무소에 이제 문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계가 맞을까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이거를 설계사무소, 내 건물을 설계하고 계시는 분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설계사무소에 질문을 하고 문의를 하기 시작하죠. 또 두 번째 경우는 설계사무소 소장님이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니까 이 건물을 짓는 동안, 그리고 내가 이 관 속에 누울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만약에 저랬다면,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좀 특징적인 설계사무소 소장님의 스타일은 어찌할까요 스타일인데, 건축주가 원하는 도면을 그리고 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면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이 이제 책임을 지기가 싫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문제점은 뭐냐면, 건축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건축을 처음 하시는 분들, 신축을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잡다하게 얽혀져 있어요. 지하층을 파면 어떨까? 안 파면 어떨까? 1층에다가 근생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근생을 안 넣고 주차장으로 다 하게 되면 어떨까? 원룸으로 할까? 투룸으로 할까? 1.5룸으로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얽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순환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갈등이 생기냐면, 이제 설계를 진행하는 중에 건축주분께서 설계소장님의 의견이 없으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맞게 가고 있는 건가? 틀리게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의견들을 좀 설계사무소 소장님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위에서 지금 물어볼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불안해지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다른 설계사무소에 또 이제 도면을 가지고 문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물을 짓는 중, 그리고 건물 다 짓고 평생 내가 죽기 전까지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 저랬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설계사무소 소장님 스타일 세 번째인데, 이 티키타카, 가능할 수 있는 대안을 전부 검토하시는 분이 계세요. 잘 만난 거죠.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이 특징은 그 토지에서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건물, 그리고 여러 형태의 건물들을 전부 검토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축주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전부 다 도면화를 해서 법적 검토를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행될 때도 설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건축주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를 하고, 건축주 머릿속에 얽혀있는 잡다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최대한 반영을 해보죠.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바탕으로 점점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건축주 입장에서 내 땅에서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봤기 때문에 설계 소장님을 신뢰를 할 수가 있고 그 설계 결과물을 신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처럼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리고 관속에 누울 때까지 야 이랬었으면 어땠을까 저랬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설계 시작할 때 그것들을 한번 다 봤거든요. 이 티키타카를 하는 설계사무소 소장님들은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죠. 처음에 이제 기획 설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스터디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토지 안에서 다세대 주택을 했을 때 근생으로 전부 다 했을 때 아니면 다중주택을 했을 때 근생 중에서 뭐 다중이용시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안을 전부 기획 설계로 한번 본 다음에 이 건축주와 얘기를 나누면서 점점 좁혀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좁혀 나갔다고 해서 바로 실시 설계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좁혀 나간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대안을 최적화를 해 나갑니다. 뭐 내부의 평면이라든가 코어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적화를 해 나가고 여기에서 또 건축주하고 얘기들을 많이 나누게 되죠.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어느 정도 건축주가 머릿속으로 얽혀있던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이미 반영이 됐고 눈으로 한번 봤고 특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금액까지도 전부 대안별로 뽑아서 어떤 게 수익이 가장 좋은지 어떤 게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이 기획 설계 단계와 계획 설계 단계에서 한번 스크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시 설계를 하면서 시공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도면 디벨롭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설계사무소 소장님들이 뭐 스타일은 정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스타일이 있으실 텐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나를 따르라. 경험상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안을 밀고 나가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찌할까요? 건축주가 얘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찌할까요? 스타일. 그러니까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도면을 그려 나가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이 티키타카. 이제 가능할 수 있는 대안을 전부 다 검토해서 법적 검토도 하고 또 시공 검토도 하고 해서 점점 디벨롭을 해 나가시는 그런 소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축 사업, 건축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분이 설계사무소 소장님일 텐데요. 어떤 스타일의 소장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건축이나 신축 사업이 원활하게 수월하게 갈 수도 있고 또 조금 힘들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건축이나 신축 이 사업에 진행을 하면서 만나봤던 수십 명의 설계사무소 소장님들을 크게 세 부류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세 번째 스타일 티키타카 하는 설계사무소 소장님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좀 원활하고 수월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